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자, 어제 제가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내일 투자의 신 시간에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겁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일봉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캡처를 했는데요. 장중에 제가 이거 캡처할 때까지는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어제까지 6일 연속 플러스가 났습니다. 6일 연속 플러스가 나갔고, 야, 요거 뭐 조금 조정 좀 받아주면 그림이 좀 더 이뻐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이너스였다가 뭐 종가에는 또 보합까지 갖다 놓더라고요. 자, 주가 자체가 되게 안 빠져요. 되게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뭐 대형주라면 대형주죠. 조금 사이즈는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113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30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대 정도 되면 야,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더라도 30배가 넘네? 야,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아마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계속 해갖고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뭐 좀 크다면 큰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테슬라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또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막 신나게 뭐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테슬라의 가치가 왜 그렇게 높을까요? 전기차? 전기차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는 그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부품이 뭐 한 2만 3천 개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그 내연기관 차보다 엄청나게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이 필요치는 않아요. 뭐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뭐 십수년 전부터, 되게 오래 전부터 놀이동산 가면 그 부딪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막 타는 거. 그거 전부 다 전기차잖아요. 그렇게 만들던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되게 좀 또 오래 타야 되니까 그런 쪽이 기술이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 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냐 하면요, 그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 솔루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죠. 자, 이 테슬라가 만약에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뺀다라면, 글쎄요, 뭐 지금 주가는 정말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그런 쪽, 좀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다음 장에서 나올 겁니다. 다음 장에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 성장을 준비 중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 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좀 이렇게 캡처를 좀 해왔어요. 자, 하는 일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차세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글로벌 리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산업의 혁신적 리더, 그 다음에 초연결 ICT 기업으로 플랫폼의 혁신. 자, 요게 이 회사의 현대오토에버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뭐 옆에 조그만 글씨로 막 이렇게 뭐 좀 부연 설명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고요. 딱 봐도 자율주행 맞죠?
딱 봐도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관련 산업들이 좀 좋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좋다라고 막 그렇게 해서 별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짠가 싶어 갖고 또 쫓아가 갖고 물리고 나중에 보면 뭐 그렇게 큰 관련도 없는 그런 기업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앱 같은 경우는 예, 뭐 여기 홈페이지에 나온 거를 제가 갖다 옮겼으니까 분명히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실적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부분 보시면 자, 요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자,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1조 5천억. 올해 같은 경우는 확 뛰죠.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약간씩 뭐 1,000억도 성장을 하고 10%도 안 되게 성장을 해왔었죠. 자, 여기서 이것도 뭐 10% 성장을 못했었고 여기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었네요. 자, 그리고 2019년도에 겨우 조금 정신 차려갖고 좀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로 늘어났고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자리 1조 5천억 매출액은 그냥 그 자리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800억대에서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어떤 이걸 의미를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매출액이었었는데 올해는 2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조가 넘어갈 것 같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868억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30억 정도. 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더 많이 매출액도 마찬가지. 뭐 내년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지금 올해보다 30%가 아니라 한 15% 정도 2조 대비 매출액이 2조니까요. 뭐 한 15%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하긴 근데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자, 영업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쪽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회성 수익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쨌거나 뭐 이쪽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성장성이 나온다라면 아까 봤던 자, 뭐 한 30배 정도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뭐 이런 쪽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뭐 지분 구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입니다. 자, 현대차가 약 31.59% 정도, 860만 주 정도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대 주주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또 20% 정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550만 주 정도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요. 3대 주주는 기아입니다. 16.24%. 자, 44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는 오너 일가가 갖고 있죠. 자, 정의선 회장이 또 2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서 7.3% 정도. 자, 특수관계인들 뭐 0.1% 뭐 이거는 뭐 2,600주 515주. 요거는 신경 쓸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현대자동차하고 이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75%예요. 75.3%입니다. 자, 그리고 한 2천만 주 정도, 2,060만 주 정도네요. 이 현대 계열사에서 갖고 있어요. 총 발행 주식수가
2,7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2%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주가 한 2.4% 정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만 빼더라도 또 그게 두 개 합쳐갖고 또 100만 주 정도 되죠. 그 빼면 또 이 기관들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기관들이 또 들고 있는 물량들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몇백만 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품절주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품절주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자, 길게 아주 길게 좀 이렇게 보셔도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또 뭐 좀 짧은 기간에 좀 큰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노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때 CES에서 정확히 1월 7일입니다. 정확히 1월 7일 날 자율주행 카레이싱 경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6일 연속 오르고 오늘 보합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감됐는데 뭐 이런 것들 슬슬 좀 사놓으면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이때가 2017년 CES 전에 2016년도 12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인포뱅크 한 50% 정도 올라왔고요. 칩셋 미디어 한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30% 정도 올라왔고요. 옵트론텍 역시 마찬가지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12월 달 한 달 차트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딴 때가 아니라 1월 달에 2017년도 1월 달에 CES가 있었으니까 2016년도 12월 달 주가를 캡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때보다 지금 오랜만에 열리는 CES라서 관심도 더 클 거고요. 좀 더 쇼킹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 카레이싱. 자, 이런 부분 겨냥해서 저 현대오토에버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